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제1리그 일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쿄베르디 대 가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르디는 역습 상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팀이다. 감독 자체가 하위권 팀을 수비와 역습으로 저격하는 것을 선호하며 중위권 수준으로 팀을 끌어올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다만 후반 실점률이 높은 편인데 이는 수비 시간이 긴 팀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 시즌에도 폭발력 있는 역습은 나름대로 강호들을 상대로도 통한 면모가 있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수비가 압박당하는 상황에서는 후반 실점이 상당히 많았던 모습이다. 이어서 가시마는 상대에 따라서 유연하게 플레이를 변화시키는 데 능하다. 약체를 상대로는 후방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을 상당히 중시하는 지공 성향을 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이 상황에서는 역습 플레이를 선호하는 팀에게 약한 편이다. 올 시즌에도 단단함을 중시하는 세레소나 마치다, 후쿠오카 같은 팀을 상대로는 득점력이 뚝 끊기며 부진했던 기억이 있고 베르디를 상대로는 다득점에 성공했지만 결국 무승부에 그치기도 했다. 특히 원정에서의 기복이 상당한 가시마 입장에서는 최근 원정에서의 흐름도 좋지는 못한 상황이다. 과감하게 선택을 한다면 무승부도 가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본다. 일단 가시마가 빌드업으로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역습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고전했던 모습이다. 특히 베르디가 지속적으로 압박당하는 시점에서는 후반 페이스가 좋은 편이 아니긴 하지만 가시마를 상대로 폭발력을 보이며 무승부를 기록한 전적도 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가시와 레이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과가 좋다. 이는 리그에서 전환이 가장 빠른 팀이기도 하고 덕분에 낮은 라인을 만드는 상대도 뚫릴 때까지 슈팅을 때려서 승리를 가져가는 상황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가시와를 상대로는 최근 3경기에서 2득점만 기록하는 등 공격력에서 전체적으로 기복이 있는 경우가 잦다. 대신 가시와의 역습을 막아세우는데 전환 속도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인다. 미츠타가 히로시마의 전환과 수비에서 1차적인 범퍼 역할을 하면서 히로시마를 최근 3전 무실점으로 제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가시와는 압박 라인이 제법 높다. 수비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실점의 폭은 좁을지언정 실점 빈도가 낮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의 가시와 수비력은 오히려 퀄리티가 좋지 못한 편이라고 보는 게 좋다. 지난 경기 실점 상황도 상대 드리블로 압박 라인이 쉽게 풀린 것이 선제골의 원인이 되었다. 대신 전반적으로 골에 가까운 상황은 많이 만드는 모습이다. 다만 올 시즌 실제 득점은 경기당 한 골에 그치고 있다. 효율에서 호소야 같은 전방 선수들이 기대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때문에 공격은 빈공이 작고 수비는 기복이 심한 성향으로 볼 수 있겠다. 히로시마가 의외로 가시와를 상대로는 공격적으로 기복을 보이는 편이다. 대신 전환의 속도를 높여서 가시와의 카운터를 막아내면서 수비의 힘으로 가시와를 상대로 전적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니가타 대 마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가타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지공 성향을 많이 보여주는 편이다. 따라서 니가타의 플레이는 중앙 압박에 강한 마치다에게 잡아먹혀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니가타가 마치다를 상대로는 꽤 강한 편이다. 특히 지난 대결에서는 상대의 중앙 압박을 돌파해서 득점을 기록했다. 마치다의 압박을 돌파해내거나 프레스에서 밀리는 상황에서도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부 리그에서도 마치다 전임 감독의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를 기록해버리는 등 마치다에게 죄를 뿌린 경우는 매우 많았다. 이어서 마치다는 지난 경기에서는 공격력이 상당히 살아난 것이 좋았다. 마치다가 측면을 공략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으로 일관하는 편인데 이와 타 상대로는 크로스의 정확도가 살아나면서 내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공격적인 수비가 니가타를 상대로 잘 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다. 아무래도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성향을 지닌 편은 아니라서
중앙과 높은 위치에서 행해지는 압박이 풀리는 상황에서는 실점 확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단 니가타가 마치다에게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에서 강한 마치다의 압박 라인을 니가타가 개인 기량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도 보여주기도 했다. 마치다의 측면 공세가 지난 경기에서 통했다는 점을 든다면 마치다가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이와타 대 삿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타는 상당히 역습 지향적 플레이를 보인다. 따라서 점유율을 잡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삿포로를 상대로는 폭발력을 이용해서 난전 성향을 잘 만들어 왔다. 물론 지난 대결에서는 삿포로 상대로 패하는 매치를 했지만 당시에도 찬스가 많은 공격적인 흐름으로 이어졌고 결정력이 따라왔다면 다시 난전 유도가 가능했을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도합 한 골에 그치는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2018년부터 쭉 이 두 팀의 대결에서는 3골 이상은 꼬박꼬박 나오던 모습이었다. 이어서 삿포로는 최근 공격력이 좋다. 특히 리그에서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면서 수비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후쿠오카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늘 삿포로의 성향은 다실점을 동반하기 쉽다.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편인데 이는 3백을 아주 공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양 스토퍼들이 수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언더래핑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중원 장악과 전개에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지만 상대가 배후를 노리는 상황에서는 늘 수비 상황에서의 수적인 열세에 처하기 쉽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팀의 매치에서는 전체적으로 난전이 나오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특히 삿포로가 시즌 초반 결정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몰라도 슬슬 삿포로의 골 감각이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삿포로의 팀 컬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와타의 폭발력 한 방에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비셀고베 대 사간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베는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아주 강한 편이다. 낮은 라인을 구축하고 버티는 것으로 일관하는 팀에게는 약한 흐름을 탄다고 하더라도 사간도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편이다. 특히 사간도스의 공격적인 흐름을 이겨내고 자신들이 공을 잡아내는 것으로도 고베가 사간도스를 상당히 잘 제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대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당시에도 무토의 골대샷이나 많은 세트피스를 만들어내는 등 주도권을 90분 내내 잡고 몰아친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 편이 낫다. 이어서 사간도스는 수비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적극성이 오히려 수비 상황에서의 규율을 해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전체적인 강호들 상대로의 수비 능력은 좋은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상대 빌드업을 높은 적극성으로 제어하면서 간간히 성과를 내고는 한다. 다만 고베를 상대로는 공격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던 모습이다. 고베가 공을 쥐고 사간도스를 흔들어대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 득점력을 투사하는 기회 자체가 적다. 2020년 이후로는 사간도스가 고베 상대로 2골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기도 하다.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고베가 궁합이 좋은 편이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상대의 공격적인 압박에도 공을 소유하면서 밀어붙이는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다. 사간도스가 이 흐름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득점력도 크게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비셀고베 승리를 추천합니다.